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On Human Sovereignty 네 번째 날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진도는요 8페이지 패러그래프 2가 되겠어요. At this stage 여기서부터죠. 보겠습니다. At this stage 이 단계에서 we will be able to figure out what guarantees human sovereignty which should be the ultimate goal of all political behaviors whether leaders or followers in the society. 이 단계에서 우리는 what 이하를 figure out, 생각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figure out 그러면 무엇을 figure out 하면 무엇을 생각해내다, 찾아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What guarantees human sovereignty? 무엇이 인간의 주권을 보장하는지를 우리는 이 단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which 이하는 sovereignty를 수식하죠. which should be the ultimate goal of all political behaviors. 그런데 그것이 즉 which가 앞에 sovereignty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적인 행동의 궁극적인 ultimate는 이제 궁극적인이에요. ultimate. 궁극적인.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 인간 주권을 무엇이 보장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whether는 이제 동사를 수식하는 이거는 부사절, whether절이죠. 즉 leaders or followers in the society, 사회의 지도층이든 사회의 지도자들이든 혹은 사회에서의 그 따르는 사람들, 즉 멤버들이죠. 사회에서의 지도자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지도자리든지 또는 사회에서의 지도자든지 혹은 따르는 자들이든지 간에 모든 정치적인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인간 주권을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지를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Although 비록 it will not be easily approved by many readers, 비록 많은 독자들에게 그것이 쉽사리 승인, approve는 동의하다, 승인하죠. 즉 동의되지는 않을지라도 human sovereignty should be interwoven into the high standard of human dignity and absolute validity of human existence. 자, interweave 하면은 뭐예요? interweave는 원래 무엇을 이렇게 섞어서 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에 그것이 많은 독자들에게 쉽사리 동의되지는 않겠지만은 인간 주권은 human sovereignty는 이렇게 서로 얽혀져 있다. 서로 얽혀가지고 into the highest standard of human dignity.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존엄, 인간의 위엄, dignity, 인간의 존엄과 또 absolute, 인간의 존엄의 가장 높은 그런 그 기준, 스탠다드로 또 그리고는 인간 실존의 절대적인 정당성과 이렇게 정당성 안으로 이렇게 함께 엮여져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은 모든 인간 그 위험의 아주 가장 높은 기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엮여져야 되고 또 인간 실존의 절대적인 그 정당성,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라는 그 인간 실존의 절대적인 정당성으로 이렇게 서로 엮여야 한다. 그러니까 human dignity는 이제 이런 뜻이에요. human dignity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그러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human dignity. 인간의 위험. 자, 인간의 위험이 어디서 오느냐? human dignity가.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human sovereignty를 이라는 거죠. 인간 주권. 자, sovereignty는 첫째는 인간의 위엄입니다. 존엄. 두 번째는 absolute 절대적인 validity of human existence.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의 절대적인 정당성은 인간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Human sovereignty가. Then 그렇다면 man must first establish the dignified relation of fellowship with God, which is regarded as the creator, supervisor, protector, and judge of all life on this earth. 그렇다면 최초로 인간은 우선은 fellowship with God. 자, which 앞에서 끊으세요. 하나님과, 물론 이걸 이제 하느님,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하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일반적인 학계에서는 이걸 또 신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우선은 그런 그 존귀한 그런 그 펠로우십, 교제의 관계를 우선은 세워야 할 것이다. 첫째로. Which is regarded, 즉 위치는 갓을 수식합니다. 이 갓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3인칭으로 봐서 우리가 위치를 쓰는데 regard ASB가 수동이 된 거니까 as the creator, 창조주이며 supervisor, 감독자이며 supervise 하면 무엇을 감독하다죠? supervisor 하면 감독자, 감독관. 그래서 창조주이며 감독자이며 프로텍터, 보호자,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이며 judge of life on this earth. 이 지상에서의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이고, 이건 전부 연결돼요. 창조주이고, 그러니까 God이라고 얘기할 때 God은 첫째가 모든 이 지상, 자 여기 on this earth입니다. all life on this earth. 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첫째는 이분이 create, 창조자. 자, 둘째로는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감독도 하십니다. supervisor.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protector. 때로는 인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류만이 아니라 생명체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judge. 심판자예요. 판관이라고. 판관. 창조하시고, 감독하시고, 보호하시고, 물론 여기 또 하나 또 빠졌죠. provider. 공급자. 공급하시고 judge, 판단까지 하시는 이 하나님과 무엇은 인간이 존엄을 하려면 휴먼 서버린티의 가장 근거는 갓입니다. 갓.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자들이나 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그 무슨 뭐라 그럴까요? 좀 완전 우리가 이제 성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성서와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 그러니까 고전 르네상스의 그 정신이 고대 로마와 그 전에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로 돌아가자라는 게 이제 르네상스의 정신이라면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가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러는 그러한 완전 가스로부터 멀어진 에티스트들, 소위 무신론자들, 머티리얼리스트들, 이 물질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르네상스의 이 가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고 그냥 이제 좀 인간성, 휴메니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인간으로 조금 눈을 돌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엔티예요. 하나님에 대한 God, Antichrist. 휴메니티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인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의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존엄성은 그 주권은 사실은 God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God의 자리에 여기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휴면이. 인간이 있으면 인간은 더 이상 이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 주권은 자기네들이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존 스타인백이 노벨
상을 받고 나서 어제 쓴 노벨 그 수상 기념사를 보면은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막 터뜨리고 그냥 막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인간이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신적인 지경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의 발명과 더불어서 인간이 어찌 본다면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자연의 정복이 아니라 이제 자연의 파괴되는 단계로 가면서 신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의 얘기겠지만 노벨에 대한 뭐 추모가 될 수도 있지만 노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얘기도 될 수 있죠. 인간이 이제 최초로 인간의 주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프리덤. 그러니까 프리덤이라는 이제 존재를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프리덤이 신하고는 적대적인 걸로 착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실은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지, 진리가 너희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 것이다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프리덤을 먼저 신으로부터의 해방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This may seem religiously dogmatic.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독단적인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But 그러나 if reviewing all high level of religion and most influential philosophies 하지만 모든 높은 정도의 종교와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철학을 고려해 봤을 때 철학을 이렇게 살펴본다면 Some ultimate being in the universe has been believed to exist. 어떤 궁극적인 존재, 우주 안에 어떤 궁극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to exist, 존재하는 것으로서 믿어져 왔고 and be grasped vaguely in human cognizance. 인간 인식 속에서 cognizance 하면 인식입니다. 인간 인식 속에서 애매하게 파악이 되어 왔으며 so that 그 결과 despite emphasis. 자, emphasis,는 뭐예요? emphasis,는 형용어구. 그러니까 대상의 그 형용어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God has been supposed to exist.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가시다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해겔처럼 이게 더 absolute다. 더 absolute, 절대자다. 또는 무슨 이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이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신을 감이라고 그랬어요. 감. 일본에서 이제 고미. 일본에서도 신의 개념을 고미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종교나 모든 철학이나 모든 사상의 근원은 어떤 최초의 그런 이런 절대적인 존재가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인격적 하나님이냐, 우리 같이 인간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제 인간의 세상을 완전히 초월해서 인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냥 이제 내버려 둔, 알아서들 살아라. 니들이 망하든 흥하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라는 신이었는지, 아니면 초기 역사서부터 인간에게 개입을 했는지,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형성하셨던 기독교적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계열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인격적 하나님인지, 아니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불.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이게 이제 도다. 이게 궁극적인 존재가 도다. 그러니까 이런 불이니 돈이 가민이 신이니 이러한 그 개념이
하나님이라고 그 기독교적인 얘기에서 말하는 가세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궁극적인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물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죠. 유물론자들이 보는 그 물질은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도 물질의 소속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있어갖고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유물론자들의 그 설명은 물이 먼저고 마음은 물의 속성이다. 이 얘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마음이 있고 나서 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물이 있고 나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이제 서양 철학이 이게 유심론, 이게 유물론 뭐 이렇게 해서 유심론자들은 마음이 이제 거의 이제 신적인 지경까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유물론자들은 그거를 마음이 아닌 물질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갓은 물이에요. 물질이 그 사람들은 갓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궁극적인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some ultimate being in the universe has been believed to exist. 어떤 궁극적인 우주 안에 존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져 왔고 be grasped vaguely in human cognizance. 인간 인식에서 애매하게 막연하게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왔는데 God has been supposed to exist and exert important power over us. 신은 존재해 온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 왔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important power, 중요한 힘을 행사해 왔는데 그렇다면 without the lively fellowship with the God,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교제가 없이는 we cannot live our lives harmoniously and peacefully.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화스럽고 harmoniously, 조화롭고 and peacefully,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문장이 좀 길어서요.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된서부터 빨리 번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우선 이 지상의 모든 생물의 저 옆에 페이지입니다. 옆에 맨 끝에요. 이 지상의 모든 생물의 창조주이며 감독자이며 보호자이며 또 재판관으로서 여겨지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위험 있는 올바른 그러한 고상한 교제 관계를 우선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독단적으로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온갖 높은 종류의 종교와 또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철학을 고려해 본다면 우주 안에는 어떤 궁극적인 존재가 존재해 왔고 그리고 인간의 인식 속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파악이 되어 왔는데 그 결과 그 대상에 대한 형용어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뭐라고 존재를 이렇게 형용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해 왔고 우리들 위해 중요한 힘을 행사해 왔던 것이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조화롭게 또는 평화롭게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Second requisite is that,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인간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God이에요, God.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조건은 God입니다. 인간의 주권은 God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교제해야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second requisite is that we should secure the freedom from all lack of material condition. 두 번째, 필수 불가결한 것. 자, requisite는 뭐죠? requisite는 필수 불가결. 두 번째 필수 불가결한 것은 that we should secure the freedom from all lack of material condition. 우리는 모든 물질적 조건의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프리덤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물질로부터의 물질. 여기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조건, material condition.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중시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조건이 없이는, 즉 굶어 죽으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성취할 수는 있어요. 그게 완전히 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렇게 배설을 하고 하는 이런 물질 생활을 그냥 최소한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소의 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수도사 내지는 이제 금욕주의자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막 구태야 뭐 텔레비 안 봐도 살아요. 사실 저도 텔레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계속 이제 제대할 날이 가까우니까 더욱더 빨리 텔레비 달라고 난리인데, 뭐 텔레비 없다고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이제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서 텔레비를 보면 신기해. 왜냐하면 거기서 뉴스가 나오니까. 근데 뭐 신문 지상에서 읽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더 리얼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이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휴대폰 한 일주일만 안 쓰면 처음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고 막 손이 이상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괜찮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휴대폰을 일부러 금식하듯이 휴대폰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안 씁니다. 안 쓰면 영혼이 맑아져, 되려. 그 다음에 세상에 드라마, 영화, 뭐 세상적인 거 다 끊고 살면은 영적으로 편안해져요. 근데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음식을 골라서 고기 먹어야 되고 단백질 먹어야 되고 뭐 전분 먹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해갖고서 그냥 모든 좋은 음식이란 좋은 음식을 다 찾아 먹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그 식도락가라고 합니다. 식도락가. 식도락가들은 인생이 먹는 거에 있어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맛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라는 거는 이 혀에 있는 그 미각하고 이 대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서 이제 자꾸 강도가, 사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하루만 먹어도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으면 지긋지긋하죠. 그죠? 귀찮거든. 또 먹기가 싫고. 그런데 자꾸 이 미각은 더 좋은 거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것처럼 인생이 사실은 이런 그 제반 조건들, 물질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도 물질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방법은 그냥 물질을 자꾸 배척하는 거죠. 이렇게 배척해갖고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상태로 그냥 진짜 뭐 옛날 도인들처럼 그냥 뭐 솔잎 뜯어 먹고도 살 수 있는 거니까 이슬 먹고 솔잎 먹고, 그걸 이제 옛날에 우리가 신선도를 닦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는 뭐 구태야 그렇게 안 먹고 살아도 화식을 안 해도 살아갔다 그래요. 그렇지만, 자, 이 두 번째 방법은, 물질적인 조건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사실은 사회적인 어떠한 그 연대, 내지는 사회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사회가 공동체적 사회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 이 사회는 절대로 소수만 극심하게 잘 사는 사회는 절대로 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질적 조건을, 자유를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예요. 자, 그래서 and this should be possible only by obtaining the social equality of opportunity to lead our livelihood by the state level. 자, 그런데 이것은, 즉 이 물질적인 조건의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런 사회적인 기회의 평등, 사회의 기회적인 평등을 획득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고, 요즘 한참 문제되는 게 이제 뭐 그 서울교통공사가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한테 막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막 이렇게 올려주고, 불의로다가 불법으로, 그리고 이제 시험 보던 사람들, 또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엄청나게 열받아 있는 이유가, 자기네들은 죽자 살자 공부해갖고 고생 직사지기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뭐 노조 간부들의 마누라요, 또 남편이요, 또 무슨 자식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가지고 취업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회의 박탈인 것이죠. 그래, 우리가 자본주의가 이제 사회적인 기회의 평등을 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회가 오케이,
그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 기회가 평등하게 우리한테 온다라는 사회는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그 기관이나 또는 어느 권력 집단이 그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기 시작하면요, 자본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의 그 특성 자체가 자본이 이렇게 대량화되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자본은 결국은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들이 궁극에 가서는 그 모인 자본들을 가지고 또 자본이 자본을 낳는 일종의 자본이 자본을 이렇게 양산하는 그러한 그 어떤 축적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본이 소수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영어로 알리가키라고 그러는데, 알리가키는 아시다시피 소수자들이 권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권력이 집중된 그 사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력이라는 게 꼭 돈만, 정치 권력만 권력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도 정치 권력이지만 뭐 군사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뭐 또 영적인 영권. 하여튼 수많은 이 사회의 권력을 어느 집단이 평등하게 나누지 않으면 이렇게 기회, 그러니까 평등하게 나눈다라는 의미는 공산주의의 의미하고 틀려요. 공산주의는 아시다시피 모든 이렇게 물질을 공동의 기관, 즉 국가가 소유를 해가지고 그거를 국가가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거를 이미 탈취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노예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강점은 그런 기회의 평등만 해결해 준다면 자본주의는 무한정 발전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또 한쪽이 너무 사회도 사실은 다 동본이거든요. 동본. 이게 본원이 같아요. 본원. 우리가 다 사회를 보면 이 동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 이 사회에 이루고 있는 그 겹겹의 이 수많은 그 계층, 이 계층이 사실은 다 이 동심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무너지면서 여기는 막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 중에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굶주려서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고 2명은 잘 살고 1명은 몰라라 한다면 이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것이죠. 사회도 똑같거든요. 사회가 어느 쪽에서 지금 막 골마 터져갖고 이쪽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탱자탱자 살고 있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골마 들어갑니다. 뭐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To lead our livelihood by the state level. 국가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생계, livelihood, 국가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생계를 영위할, lead our one's livelihood는 영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계를 영위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기회의 평등을 획득함으로써만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만일 if not, 그렇지 않다면 The state would be almost a deadly weapon to forfeit and oppress most members of the society. 그렇다면은 이 사회, 이 국가는 거의 치명적인 deadly weapon,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무슨 무기냐면 to forfeit. forfeit은 뭐예요? forfeit은 빼앗다, 몰수하다 이런 얘기죠. 자, forfeit, 몰수합니다. 몰수하고 oppress, 억압합니다. Most members of the society, 사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forfeit, 몰수하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이렇게 몰수도 하고 또 oppress, 억압하는 아주 거의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without means of violence,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수단이 없이 폭력에 호소하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산주의의 주장입니다. 폭력에 의존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폭력은 애진작부터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폭력의 수단이 없이 we must seek for the way of being guaranteed our material lives first of all. 우리는 우선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보장받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without it, 그것이 없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것이 없이 all other living conditions might be empty can't. 모든 다른 생활 조건은 헛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먼 디그니티의 첫 번째 조건이 God과의 펠로우십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되지 않은 인간 존엄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간 존엄성의 조건은 인간 주권입니다. 인간 주권의 주권론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 God과의 펠로우십. 둘째는 freedom,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냐면 from material. lack of야 이건 lack of material condition. 이렇게 됐어요. 인간 주권은 첫째는 God에서 오고 두 번째 freedom입니다. 비난하는 자들이 아무리 위험을 내세워도 사실은 살아갈 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Third requisite is that we must have the socially equal opportunity of self-realization. 세 번째 필수품은 필요 불가결한 것은 우리는 자기 실현에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동등한 기회. 그러니까 equal opportunity. self-realization. 자, 자기 실현이 뭡니까? 자기 실현. 자기 실현이라는 건 자기 자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그거를 이룩하는 거예요. 컴플리트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기 실현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개인은 사회적으로도 비참하지만 동시에 그 개인 본질적으로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의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이것이다. 그게 꼭 종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한 그것이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에 도달하는 것을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만약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 그 개인과 사회는 적대 관계로 변하겠죠. In any sense, 어떤 의미에 있어서 the ultimate freedom from the interference. interference는 뭐죠? interference 하면은 방해입니다. interference. interference, 방해. 해방.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enforcement는 강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회의 그 해방이나 사회의 방해나 또는 사회의 강요로부터 궁극적인 해방은 must be presupposed for it.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그 social equality of 그 opportunity of self-realization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기 실현의 동등한 기회, 그런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 거, 그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의 자아 실현을 방해하거나 사회가 우리의 그런 그 어떤 자아 실현에 어떤 방향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치주의가 나쁘다고 그러는 것은 나치는 자기네들이 정한 목표, 즉 아리안 인종의 세계 지배라는 그런 황당한 목적을 가장 숭고한 인류의 고상한 목표라고 설정을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구박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한답시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다수의 중산층들이나 또는 재산가들은 다 박멸돼야 될 대상들이다. 또는 뭐 머리가 좀 깨이고 지식층들은 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는 바로 이런 그 지식층들을 다 몰살시키는데 역점을 뒀어요. 한 200만 명을 그렇게 해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 자체가 이런 자아실현을 그들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한, 스테이트가 정한 뭐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는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This signifies that society or state must concede that all individuals have each individuality. 자, individuality는 individuality. 개별성. 이거를 뭐 개인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를 이제 토탈리티, 즉 전체성, 이걸 이제 전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비듀얼리티, 개체성, 우리 이제 개체성으로도 볼 수 있죠. 개체성. 이거를 만약 소사이어티가 변증법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고 만약에 어느 사회가 여기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토탈리티로 하면.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공리주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대다수의 최대 다수가 행복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희생돼도 된다. 그러니까 인디비듀얼티를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은 다 인디비듀얼티가 있어요. 사실 인간은 군집성의 동물이다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군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군집성.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살고 인간이 어떤 집단에서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이 모든 사회의 윤리적인 법칙이란다면 인간의 개체성, 인간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도덕이나 법률이나 율법이나 모든 것이 인간의 개체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국가라는 또는 어떤 집단 자체가 이제 한 개인을 몰살하는, 그러니까 한 개인을 몰각시키는 경우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데디아를 뜻합니다. 즉 signifies는 뜻하여, 이거는 뜻합니다. 무엇을? society, 사회나 국가는 모든 개인들이 각각의 개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So that, 그 결과 society or the state, 사회나 국가는 must not force individuals, 개인들이 to follow their uniformity, 그들의 전체성, 아주 일체성, uniformity, 단일성. 자, 그 uniformity, uni가 one이잖아요. 그죠? one, uniformity. 단일성을 쫓아야 된다. 통합성. 그러니까 사회나 국가가 한 개인에게 너희들은 우리를 따르라 하고서 단일성이나 통합성을 주장하면 이 사회는 이제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cause of total well-being of the society, 사회의 전체적인 복리의 명분으로 in the cause of, 사회의 전체 복리라는 명분으로 그들의 단일성, 통합성을 따르라고 개인들을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강요돼서는 안 됩니다. 개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희생당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개인은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영혼적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For requisite that all individuals should be equipped with the highest level faculty of judgment to choose their leaders or civil servants or public officials. 자, 이건 위즈덤이에요, 위즈덤. 근데 이거는 이제 political이라는 의미, 정치적인 지혜와 또 social wisdom, 사회적인 지혜를 동시에 갖춰야 돼요. 이건 물론 인디비du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개인이, 자,
모든 개인은 be equipped with는 이제 이렇게 부여받아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장비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equip A with B면 A에게 무슨 장비를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o choose their leaders. 그들의 지도자들이나 civil servants, 그들의 공적인 노예들, 공복이나 혹은 public officials, 공공의 관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판단 기능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한 개개인이 위즈덤이 없으면 투표할 때마다 꼭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맨 앞에 이제 제가 둘째 날 강의할 때 얘기한 그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주의, 셀프, 에고. 예? 그 전부 이익의 관점에서 이제 인터레스트의 관점에서 판단. 그러니까 정치가 다 각각의 개인적인 이기심에 의해서 총합이 나타난 것이 투표라고 본다면 개별자들이 국가를 생각하느냐 또는 개별적인 이익을 생각하느냐 전체를 위해서 개별을 희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제가 딱 잘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이 투표를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 나한테는 유리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뽑히고 나면은 그 유권자들을 배신할 인간은 분명한데 나하고 친척이야. 나하고 가까워. 그가 되면 나한테 이익이 올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을 찍으면 되겠어요? 안 찍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찍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공복으로서 윤리의식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애진작에 뽑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대국을 봐야 되는데 대국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보세요. 왜냐하면 This task all individuals should realize how much important their individual balance should be. 자, 이 과제를 모든 개인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모든 개인들은 뭐를 깨달았냐면 how much important their individual balance should be. 그들의 개별적인 투표가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Thereby, 그럼으로써 individuals should think much of their own rights despite its divided triviality of their ballot. think much of 수거죠. 무엇을 중시하다. 자, 12. think much of 무엇을 중시하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를 중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를 개인은 사실은 가장 고귀한 권력을 자기가 그 투표를 통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행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것이 잘못되면은 결국에 와서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Despite each divided triviality, 그 분리된, 그 나누어진 아주 사소성 of their ballots, 그들의 투표의 분리된 사소성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뭐 내가 가서 찍는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 이 사회는 맨날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야. 내가 투표하건 안 하건 똑같아. 그러므로 나는 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국가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런 거 세상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버리지 뭐 하고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1, 2, 3, 4번에서 아무데나 쾅 찍고서 자기 주권을 행사했다고 착각합니다. 그거는 그 투표지가 나눠져 있는 그 분산된 권한이지만 아주 사소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데 그것이 모여서 만표, 지금 캘리포니아의 영김이라고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지금 처음에 이겼다고 가서 연수회까지, 하원 의원 연수회까지 참석했는데, 아니, 또 이게 뭐 우편물 도착하고 임시 선거한 거 다 하니까 지금 900몇십 표가 부족해갖고 지금 지고 있어요, 공화당에. 그래서 끝났느냐 그러면 또 아직도 안 끝났대. 왜냐하면 지금 뭐 19,000개 뭐가 남았대요. 임시 투표한 게. 그러니까 그 표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게 그 자체가 굉장히 사소한데 모이면은 한 표 차이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뭐 찍는 사람 자신도
선거하는 사람 자신도 후보자이면은 내가 이 표를 잘못 찍으면 내가 저 사람 표 찍으면 저 사람이 내 한 표 때문에 당선될 수 있으니까 고로 나는 나를 찍어야 된다라고 자기를 찍는지 모르겠어요. 찍는 사람들이 자기를 찍지 않고 그래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상대방을 한 표 주자 그래갖고 상대방을 한 표 찍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그 투표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권리를 개인들은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hey should start escaping from all political unreasonableness. 그렇다면 그들은 모든 정치적인 불합리성에서 탈피하는 것을 공부해야 하고 또 ideological dogmas, 이념적인 독단으로부터 탈출하는 걸 배워야 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by sharpening their power of reasoning, 그들의 추리하는 힘, 이성적 힘을 날카롭게 함으로써 from being informed all correct and good information and cultural refinement, 즉 온갖 올바르고 바람직한 정보와 그리고 문화적인 세련됨, 문화적인 고상함, refinement, 고상함을 정보를 받음으로써 그 추리하는 힘을 날카롭게 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정치적인 불합리성이나 또는 이념적인 독단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금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에요. 좌익은 좌익만 옳다고 합니다. 우익은 우익만 옳다고 그래요. 서로 싸우는 걸 보면요. 지금 이제 유튜브 상에서는 요새 우파가 득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좌파들 그 유튜브가 이렇게 조회수가 별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또 다시 유튜브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편향된 것이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특히나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뭐 가짜 뉴스 퍼나르는 것은 고사하고 도대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만 해도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공산군이 20만이 지금 휴전선에서 지금 쳐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20만 대군이 지금 다 이제 휴전선에 이 모든 지뢰도 없어지고 모든 이제 비행기도 날지 못하고 모든 중무기도 중무장무기도 다 포기했기 때문에 20만 명이 여차하면 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보에 대해서 참 한편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첫째, 정부가 그렇다면 지금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공산 통일을 하기 위한 길을 착착 가고 있다는 전제. 그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손 놓고서 조기 정찰기구 뭐고 다 그냥 본국으로 가져가 버리고 미국은 완전히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손을 떼고 뭐 북한이 핵무기를 쏘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겠다라고 미국은 완전히 포기한다는 얘기인가? 그게 두 번째 의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공산군들이 20만이 쳐내려온다 그러면 오케이 웰컴 하고 환영할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될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환영하는 국민들은 아마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공산주의의 그 6.25를 겪었고 두 번째로는 경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 물론 박정희 독재와 또 뭐 수많은 군사 독재와 어떤 뭐 문제도 많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발달했고 북한은 지금 세계에서 빈국 중에 최하위에 있는데 그네들이 20만 대군이 들어온다 그래갖고서 우리가 결사항전하지 않고서 오케이, 우리는 핵도 없고 너네는 핵이 있으니까 포기할래. 그리고서 어서 오세요, 김정은 수령님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런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자들도 문제지만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이 포리티컬 위즈덤이 있는 것인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이념적인 평양성이 너무나도 극심하다 보니까 한쪽이 한쪽을 적대시해서 왼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한쪽을 진짜 찔러 죽이고 뭐 완전히 뭐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냥 개머리판으로 때려 죽이고 구덩이에 파묻고서 저 일산에 가면 이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옛날 태극단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서북 청년단 애들이 뭐 거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여서 빨갱이라고 쳐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빨갱이는 또 걔네들 표현을 빌자면 빨갱이는 또 우리 우파들을 다 군인 가족, 경찰 가족, 뭐 공무원 가족, 그다음에 또 뭐
목사 가족은 다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반목과 불신의 역사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의 그 이점을 완전히 최고로 아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최고라면 이 세상은 다 공산주의로 바뀌었어야죠. 근데 왜 오늘날 공산주의가 안 먹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자본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공산주의가 일어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각자가 이런 편견, 이건 편견이에요. 사실은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어느 그 이데올로기를 독점한 집단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활용해서 이 지배층들, 피지배층들을 이렇게 짓누르기 위한 독단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다면 정치의 그 도그마를 절대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민중이 어리석으면요, 그 국가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국민은 어떤 국민상이냐면, 첫째로는 신앙이 투철한 국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진짜 하나님께, 진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뜨겁게 하는 영적인 백성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국민입니다. 영적 백성들. 영적 백성들은 육체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러한 지혜를 갖춘, 머리가 깨인 철학, 이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놈들은 보면 사기꾼들이 거의 90%다라고 생각하고, 정치하는 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들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때가 됐을 때 투표로다가 박살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불구하고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진짜 나라는 절단이 나고 공동체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패러그를 보겠습니다. Tragically, 비극적으로 human history eloquently shows the heinous direct of hegemony and bondage. 비극적으로 인간 역사는 웅변적으로 더 heinous, heinous는 뭐예요? 잔인한, 끔찍한.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그 아주 잔인한 변증법, 다이아렉트는 변증법입니다. 다이아렉트, 변증법. 그 변증법이라는 거 뭐 다 아시겠지만, 변증법은 원래 이렇게 어떤 사물이 정이 있으면, 여기 이제 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그 정반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이제 이렇게 정이 있습니다. 정. 그럼 이 정에 대한 또 반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반.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합이에요. 근데 쉽게 하면 손바닥으로 빌자면 이런 것이죠. 손바닥에 우리가 이쪽을 가리키면서 이게 정이에요. 정. 그러면 이쪽은 반이에요. 여기 합이에요. 그 손이라는 게, 손이라는 전체를 놓고 보면 손은 정과 반과 합이죠. 그죠? 만약에 손바닥만 있는데, 손바닥만 있다면 이게 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겔의 표현을 빌자면, 개념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자체가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개념이, 이게 이제 하나의 개념인데, 하나의 개념이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그 모순은 모순끼리의 충돌을 통해서 conflict, 즉 contradictory, 모순이 일어납니다. 모순이라는 게 이제 그거 아니에요. 자, 내 창은 막지 못할 방패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창을 막 팔아먹었어요.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어우, 막지 못할, 방패가 없다. 그러니까 자, 창을 샀어요. 창을 한참 팔아먹고 나서 다 판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 내 방패를 사시오. 내 방패는 막지 못할 창이 없습니다. 하면서 다시 내 창을 이렇게, 다 판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방패를 사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당신 창을 가지고 당신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소? 그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순. 모라는 게 창모자고 순이 방패 순자예요. 그렇다면 이 모순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모든 개념은 그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반의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본가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걔네들이 표현을 주자면 이제 소위 노동자예요.
그럼 처음에 자본가들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모순을 가지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구조가 심화되다 보면 노동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배와 헤지마니, 지배와 그다음에 반디지, 노예.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라고 이제 우리 그 돌아가신 누구야 그 명지대 교수 그분은 이제 헤겔 변증법을 번역하면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라는 주장인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죠. Anyway, 그래서 잔인한 지배와 그다음에 노예, 지배와 굴종의 변증법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는. And the ruled, the ruled는 더 플러스 형용사, 즉 지배당하는 자들은 has been overly maltreated. maltreat는 뭐예요? maltreat는 학대하다. maltreat, 학대하다. 무엇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배자들은 과도하게도 from the rulers, 통치자들로부터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whether monarchs, 군주들이든, 군주치고 착한 군주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군주들이든 또는 democratic leaders, 민주적인 지도자들이든 혹은 or communist regimes, 공산주의 정권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군주 시절에도 99%의 군주는 악질들이 더 많았다고 보면 되고, 이기적인 군주가, 또 데모크라틱 리더스도, 민주 통치자들도 자기 사리 사욕에 앞장선 자들이 더 훨씬 많았고요. 또 공산주의 정권에서도 피지배자들은 항상 지배자들에게 학대를 과도하게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인류 역사예요. 지금도 뭐 그렇다고 보면 틀림이 없죠. 그러므로 in any sense 어떤 면에 있어서 man has been the inevitable poor creatures to be oppressed, tortured, threatened and forfeited by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있어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inevitable, 필연적인 불쌍한 존재들이어 왔습니다. 어떤 to be oppressed, 억압받고, tortured, 고문받고, threatened, 위협받고, and 몰수당하는, 누구에 의해서? by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국가의 공공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문받고, 위협받고, 그리고 이렇게 착취받는, 즉 몰수받는 그러한 필연적인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Then, 그렇다면 here, 여기에서 we must visualize the ideal state.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마음속에 그려야 합니다. visualize라는 동사는 마음속에 그리다죠. visualize.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The ideal state, 이상적인 국가를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려내야 합니다. 이니치 그 안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까도 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가로쳐서 뒤로 빼세요. All individuals will have been guaranteed their material lives as well as spiritual life for their perfect self-realization. 모든 개인들이 그들의 완전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실현을 완전하게 이룩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생활의 보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물질적인 조건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세 번째는 자기 실현의 공정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완벽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보장받게 되는 그런 이상사회를 마음속에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사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사회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러한 사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토피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지. 그게 꼭 그렇게 되는 사회는, 사실은 인류 사회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외에는 이런 사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모순이요, 갈등이요, 투쟁이야. 그러나 그래도 인간들 각자에게 자기의 완전한 자아 실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영적 생활이 보장돼야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둘째로 민주사회가 예를 들어갖고 자본주의 사회가 그냥 가난한 백성들에 대해서 몰라라 하고 그냥 조금 돈 몇 푼 집어주고 복지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국민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자기 실현을 이룩할 수가 없어요. 이상 사회는 엄밀히 얘기하면 신용불량자가 없는 사회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은 다 신용사회로 이제 정착돼서 신용 없는 자는 이 사회에서 버려짐을 받는, 완전히 이 사회 체제하고는 동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 사업에서 실패하고 또 재기할 기회가 없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갖고 대학 학비 내느라고 학비를 엄청 냈다가 결국 나중에 실업자가 되면은 갚지 못해요. 잡을 잡지 못하면. 또 예를 들어갖고 요즘같이 그냥 갑자기 임금이 올라가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주인들은, 알바 주인들은 다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식구들을 와서. 그러면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잡을 잃어버리고 돈을 못 갚아. 못 갚으면 너는 신용불량자.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일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면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결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In this purport. purport는 뭐예요? 취지, 의미. 자, 쓰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this book will deal with the ideal new state. 이 책은 이상적인 새로운 사회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deal with는 다루다란 수거죠. Although it is so much short of the perfect picture of vast society. 비록에 그것이 최상의 사회의 완벽한 그림에는 약간은 다소는 모자랄 수 있을지라도 이 책은 그런 이상적인 새 사회, 새 국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프레피스가 끝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